78된 할머니가 신문지에 싼 돈뭉치를 제 손에 얹었습니다. 그러고는 냉장고 문을 열고 요구르트 하나를 꺼내 오셨어요. 먼 데서 오느라 애썼네. 이거 하나 마시고 가요. 저는 그걸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외운 대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제 안심하십시오. 저는 올해 73된 임덕수입니다. 그 신문지 안에 든 돈이 6,300만 원이었고 저는 그 집에 들어간 도둑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외웠던 그 대본을 한 줄도 빼지 않고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7가지입니다. 앞에 6개는 오늘 밤부터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지금도 입에 올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게 바로 제 얘기라서요. 혹시 남의 집 얘기 같으십니까? 저도 작년 봄까지는 그랬습니다. 제 아내 박옥순이 3년 전에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밥을 짓다가 국자를 놓쳤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지금은 수도권 외곽에 있는 요양원에 있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눈은 다 알아듣는 눈인데 입이 안 열립니다. 면회를 가면 제 얼굴을 한참 보다가 제 손등을 손가락으로 톡톡 2번 두드립니다. 그게 그 사람 말입니다. 요양원비가 한 달에 84만 원 나왔습니다. 기저귀 값이니 간식비니 하는 게 따로 붙어서 어떤 달은 90만 원을 넘겼지요. 제 국민연금은 47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30만 원 조금 넘게 받고요. 2개를 합쳐도 요양원비가 안 됩니다. 저는 달력 뒷장을 찢어서 그 숫자를 매달 새로 적었습니다. 84만 원 아래에 78만 원을 쓰고 그 아래에 6만 원이라고 쓰고 그 6만 원을 어디서 만들지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볼펜으로 얼마나 눌렀었는지 종이가 다 파였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긴 병에 지갑 없다는 말은 여태껏 못 들어봤지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 지갑입니다. 저는 68까지 아파트 경비를 했습니다. 그 앞에 40년은 배관 일을 했고요. 경비실에 10년을 앉아 있었는데 재계약 때 관리소장이 그러더군요. 어르신, 이번에 젊은 분으로 좀 바꾸자고 하셔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예, 그러시죠 했습니다. 참 10년을 앉아있던 자리인데 화도 안 나더라고요. 주민센터에 가서 노인 일자리를 신청했습니다.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그해 여름이 다 가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동창부고 문자가 2통 왔습니다. 봉투에 5만 원을 넣었다가 꺼내서 10만 원을 넣었다가 다시 5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짓을 현관에 서서 10분을 했습니다. 딸 현숙이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애도 마트 계산대에서 하루 8시간 서 있는 애입니다. 무엇보다 아비가 돈이 6만 원 모자란다고 말하는 게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입에서 안 나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때 이미 반쯤 털린 사람이었습니다. 통장이 아니라 입이 먼저 털린 거죠. 작년 3월 복지관 가는 길 전봇대에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종이었어요. 서류 수거 도우미 모집 일당 15만 원, 60세 이상 우대, 경력 무관, 신분증 4번만. 저는 그 종이를 사흘을 지나쳤습니다. 나흘째 돋보기를 꺼내서 번호를 적어왔습니다. 마루에 있는 돋보기 말고 안방 서랍에 넣어둔 새 것으로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실장이라고만 했습니다. 36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역 앞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셔츠가 아주 깨끗했습니다. 커피를 2잔 시켜놓고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배관 40년 했다니까 손을 보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우디 얘기가 나왔습니다. 29에 사우디 현장에 3년가 있었습니다. 모래 먹으면서 수도관 묻고 월급을 우체국에서 붙이던 시절이죠. 그 얘기를 그 젊은 사람이 30분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요. 그러고는 이러더군요. 어르신, 저희가 어르신 같은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일 못합니다. 어르신처럼 손이 정확한 분이 해주셔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40년 동안 제 손이 정확하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68의 경비실에서 나온 뒤로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조금 뒤에 더 부끄러운 얘기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못 꺼낸 게 있습니다. 일은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나온 서류하고 현금을 어르신 집에서 받아오는 일. 요즘 노인들이 젊은 직원은 문을 안 열어주니까 나이 있는 분이 가야 한다고요.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신분증 사진 한 장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종이 9장을 받았습니다. 그게 대본입니다. 컴퓨터로 뽑은 A4 용지 9장. 형광펜으로 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첫 장 첫 줄이 이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자산검수 담당임 조사관입니다. 어르신, 놀라지 마시고요. 서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그걸 외웠습니다. 딸이 바꿔준 스마트폰에 제 목소리를 녹음해서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면 그걸 들으면서 외웠어요. 글씨가 안 보여서 화면 글씨를 제일 크게 키워놨습니다. 9장을 사흘 만에 다 외웠습니다. 실장이 그러더군요. 어르신, 이거 젊은 애들은 일주일 걸립니다. 첫 집은 4월 초였습니다. 76된 남자 어르신 집. 문이 열리자마자 그 어르신이 저를 보고 안심하는 얼굴이 됐습니다. 안방 장롱을 열고 봉투를 꺼내 오셨어요. 신문지에 싸고 고무줄로 감아놓은 돈이었습니다. 3,200만 원. 그중 2천만 원은 그날 아침에 신용대출을 받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본대로 서류에 도장을 받고 대본대로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저를 현관밖까지 따라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나 같은 늙은이 때문에 이런 데까지 오시고. 엘리베이터에서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3층, 2층, 1층.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지하철을 타고 실장에게 가방을 넘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5만 원짜리 3장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는 요양원 사무실에 가서 그날 요양원비 84만 원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창구 직원이 그러더군요. 어르신, 이번 달은 일찍 내셨네요. 따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예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아내 병실에 들어가서 손톱을 깎아줬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밥이 안 넘어갔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잤습니다. 잘 잤습니다.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심부름꾼이다. 나는 서류를 나른 사람이다. 저 어르신 돈을 가져간 건 위에 있는 놈들이다. 그 말을 11번 했습니다. 봉투 하나에 한 번씩요. 두 번째 집에서 제 마음에 금이 갔습니다. 74된 할머니 혼자 사는 집이었어요. 봉투가 얇았습니다. 800만 원. 그 할머니가 봉투를 제 손에 놓지 못하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얹고만 있었어요. 한참을요. 그러다 이랬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거 없으면 나 죽고 나서 장례 치를 돈도 없어요. 저는 대본에 있는 대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검수 끝나면 이자까지 돌려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집 계단을 내려오는데 손이 떨려서 난간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장은 화를 안 냈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일은 어르신 아니면 안 돌아갑니다. 젊은 애가 가면 문을 안 열어줘요. 어르신 목소리가 제일 잘 먹혀요. 저 위에서도 어르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전화도 좀 걸어주십시오. 일당 20만 원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70이 넘어서 누가 나를 필요하다고 하면 참, 그놈의 일당 15만 원이 뭔지.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만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7가지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무섭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이 한 번도 못 들어보신 겁니다. 하나는요, 문자 한 통입니다. 시작은 늘 문자예요. 대본 2번째 장에 예문이 3개 있었습니다. 그중 제일 잘 먹히는 게 이겁니다. 문자 앞머리에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딱 붙여놓고 어르신 미지급 환급금 47,300원 조회라고 씁니다. 그리고 파란 글씨로 주소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제가 실장한테 물었습니다. 왜 하필 4만 원인가? 100만 원, 500만 원이라고 하면 더 눌러볼 것 아니냐고요. 실장이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어르신, 100만 원이라고 하면 안 눌러요. 사기라고 생각하니까. 47,300원은 눌러요. 내 돈 같으니까. 진짜 내가 안 받아간 돈 같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등이 서늘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뭘 아까워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평생 아껴온 그 습관을 그놈들이 문고리로 씁니다. 그 파란 글씨를 한번 누르면 전화기에 프로그램이 하나 깔립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뜹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전화기는 어르신 전화기가 아닙니다. 어르신이 누른 번호가 그놈들한테 갑니다. 문자도 다 읽힙니다. 제가 봉투를 받아온 11집 중에 2집이 이 문자로 시작됐습니다. 2집 다 자기가 뭘 눌렀는지 기억도 못했어요. 막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문자에 붙은 파란 글씨는 절대 누르지 않는 것. 그리고 확인은 문자에 있는 번호로 하지 말고 통장이나
집에 온 우편물에 찍혀있는 대표 번호로 하는 것. 그 두 가지면 됩니다. 만약 이미 누르셨다면 오늘 그 전화기를 들고 통신사 대리점에 가십시오. 앱만 지워도 나쁜 프로그램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대리점에 가서 문자에 있는 파란 글씨를 눌렀다고 말하고 초기화를 부탁하십시오. 그게 몇만 원 아끼는 일이 아니라 통장을 지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톡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보내봤습니다. 손가락으로 눌러서 보냈습니다. 문장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 나 폰 액정 깨져서 수리 맡겼어. 지금 친구 폰이야. 다음 줄. 지금 인증이 안 돼서 그런데 문화상품권 60만 원어치만 사서 사진 좀 찍어 보내줄 수 있어? 내가 바로 보내줄게. 그리고 마지막 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화는 못 받아. 여기 시끄러워서. 프로필 사진은 손주 사진으로 바꿔놓습니다. 어디서 가져오느냐? 어르신들이 단톡방에 올리시는 사진, 자식들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에서 가져옵니다. 60만 원이 넘어가면 그 다음이 300만 원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20번쯤 소리내어 읽으면서 외웠습니다. 그러다 제 입에서 제 딸 이름이 나왔어요. 엄마라고 부르는 자리에 저도 모르게 현수가 소리가 붙어버린 겁니다. 그 대목에서 저는 종이를 뒤집어 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시 그 종이를 펴서 읽었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보낸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살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답을 보내셨어요. 아들, 목소리 좀 들려줘.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실장이 그 화면을 보고 바로 그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번호가 바뀌었다는 문자가 오면 무조건 원래 알던 번호로 전화를 거십시오. 그 문자로 답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한마디만 하십시오. 예, 목소리 좀 들려줘라. 전화를 못 받는다고 하면 그건 자식이 아닙니다. 100번 중에 100번 사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자식이 급하다면서 어미 전화를 안 받습니까? 세 번째, 이 얘기는 할 때마다 손이 떨립니다. 전화를 걸어달라는 소리를 듣고 저는 그 사무실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오피스텔 한 칸이었어요. 책상 5개, 헤드셋 5개, 벽에는 하얀 칠판이 있고 거기에 이름 대신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사내 아이 울음소리요. 저는 처음에 누가 애를 데려온 줄 알았습니다. 실장이 그러더군요. 어르신, 이게 요즘 제일 잘 됩니다. 그 울음소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컴퓨터가 만든 소리였어요. 실장이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초만 있으면 됩니다. 손주 영상 3초. 말은 안 해도 돼요. 울음소리만 있으면 됩니다. 울면 다 못 알아들으니까 오히려 낫습니다. 그날 제가 옆에서 들은 통화가 이렇습니다. 먼저 아이 목소리가 울면서 이럽니다. 할머니, 나야. 나 사고 났어.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 나 어떡해. 그리고 곧바로 어른 남자가 전화를 받아서 이어갑니다. 어르신, 놀라지 마시고요. 손자분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지금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은 면합니다. 합의금 500만 원, 현금으로만 됩니다. 아버님한테 알리면 손자분 인생 끝납니다. 수학이 저쪽에서 그 할머니가 이러셨습니다. 우리 준영이니? 준영아, 준영아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 이름은 그 방 컴퓨터 화면에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손자 이름, 나이, 다니는 학교까지요. 그런 걸 어디서 알았느냐고 물으시겠지요. 자식들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걸 보면 다 나옵니다. 그날 밤 저는 실장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건 못하겠다고요. 그때 실장이 한 말이 이겁니다. 어르신 없으면 이 일 안 돌아갑니다. 어르신 목소리가 제일 잘 먹혀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웃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날 그 방을 나오면서 어깨를 펴고 걸었습니다.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자고 저를 붙잡은 게 돈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저는 필요한 사람이라는 소리에 붙잡혔습니다. 사우디에서 수도관 묻던 시절에 저는 우리 집 기둥이었습니다. 그 뒤로 40년 동안 저는 조금씩 짐이 되어갔고 그 젊은 사기꾼이 저한테 기둥 소리를 해준 겁니다. 이 세 번째를 막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목소리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집 질문을 하나 만드십시오. 가족만 아는 것, 인터넷에 절대 없는 것으로요. 손주가 울면서 전화를 하면 이렇게 물으십시오. 우리 집 질문 하나만 하자. 그리고 자식들한테는 이렇게 부탁하십시오. 손주 얼굴하고 목소리 나오는 영상은 아무나 보게 올려놓지 말라고요. 이 얘기는 오늘 이 이야기 중에서 자식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주셔야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아직 제일 부끄러운 부분을 안 꺼냈습니다. 그건 4번째와 5번째, 6번째를 다 말씀드린 다음에 꺼내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걸 말하려고 오늘 이 얘기를 시작한 겁니다. 네 번째는 제일 많이 씁니다. 제가 11번을 간 게 다 이겁니다. 요즘은 세 사람이 이어서 전화를 합니다. 첫 번째 전화,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입니다. 어르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대출 사기에 쓰였습니다. 어르신이 놀라시면 두 번째로 넘깁니다. 검찰청 검사입니다. 어르신은 지금 피의자 신분입니다만 협조하시면 피해자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융감독원 자산 검수 담당입니다. 어르신 예금이 안전한지 검수하겠습니다. 이 대본에서 제일 무서운 문장은 돈 얘기가 아닙니다. 이겁니다. 어르신, 이건 대외비입니다. 가족에게 말씀하시면 수사에 지장이 생기고 어르신도 공범으로 조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따님께는 조사 다 끝난 뒤에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걱정만 하시지 않습니까? 보십니까? 이놈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돈을 빼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 입을 막는 겁니다. 자식하고 어르신 사이를 잘라놓는 겁니다.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시간 문제예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하나 깔게 합니다. 안전조사용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 계좌를 실시간으로 지켜드립니다. 이걸 깔면 그 전화기는 그놈들 것이 됩니다. 제가 그 사무실에서 직접 본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어르신이 전화기 저쪽에서 이러셨습니다. 내가 경찰서에 확인해보고 하겠소. 그러시고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거셨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옆방에서 실장이 받았습니다. 예,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입니다. 저는 그 순간 서 있던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어르신은 경찰에 확인을 하신 겁니다. 확인을 하고 돈을 내주신 겁니다. 마지막이 자산검수입니다. 예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서 집에 보관하십시오. 은행 직원이 물으면 집 수리비라고 하십시오. 저희 직원이 방문해서 봉인 후 보관하고 검수가 끝나면 이자까지 돌려드립니다. 그 직원이 저입니다. 일당 15만원짜리 73 먹은 직원. 첫 집에서 받은 게 3,200만원. 그중 2천만원이 대출이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건 이렇게 막으십시오. 첫째, 전화로 프로그램을 깔라고 하면 그건 100번 중에 100번 사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끊으십시오. 둘째, 확인 전화는 내 전화기로 하지 마십시오. 옆집 전화, 경비실 전화, 주민센터 전화, 아무데나 남의 전화기로 하십시오. 그것 하나로 살 수 있습니다. 셋째, 이것만 외우십시오. 검찰도, 경찰도, 금융감독원도 어르신 집에 사람 안 보냅니다. 현금 안 받아갑니다. 봉인 같은 것 안 합니다. 그런 제도는 이 나라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돈을 보내셨거나 내주셨다면 부끄러워서 하루 참지 마십시오. 그 하루에 돈이 흩어집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은행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계좌를 막으십시오.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1332번도 있습니다. 30분이 다릅니다. 정말로 다릅니다. 다섯 번째는 경로당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제가 봉투를 받으러 다니기 전 경로당에 나가던 시절 얘기예요. 작년 초에 우리 경로당에 나오시던 어르신 한 분이 자랑을 하셨습니다. 나 이번 달에 20만원 벌었다. 카카오톡 방에 들어갔더니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종목을 찍어준다고요. 그 어르신이 점심 당번 날에 믹스커피를 2봉씩 타서 돌리셨습니다. 원래 한 봉 반씩 타시던 분이었어요. 그 방에 사람이 100명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97명이 그놈들입니다. 회장님 덕분에 이번에 차 바꿨습니다. 저는 어제 800 벌었습니다 하는 사람들, 수익 화면 사진 올리는 사람들, 그게 다 한 사무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딱 3명이 진짜입니다. 그 3명이 서로를 보면서 안심하는 구조예요. 처음에 300만 원을 넣게 합니다. 그리고 40만 원을 벌게 해줍니다. 진짜로 출금이 됩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게 미끼입니다. 그 어르신은 그 다음에 4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화면에 8,700만 원이라고 뜨더군요. 출금 버튼을 누르니까 세금을 먼저 내라고 했습니다. 세금을 내더니 이번엔 수수료를 내라고 했고요. 그러니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한번 출금이 됐다는 게 제일 무서운 미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카카오톡방으로 돈 받는 금융회사는 없습니다. 화면에 뜬 수익은 돈이 아닙니다. 그림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경로당에서 돈 벌었다고 자랑하는 분 옆에는 반드시 그놈들이 붙습니다. 자랑하는 그분도 아직 안 털린 게 아니라 털리는 중입니다. 여섯 번째는 관광버스입니다. 이건 전화도 문자도 안 씁니다. 사람이 옵니다. 동네 빈 상가에 며칠 사이에 간판이 붙습니다. 건강 강좌, 무료 체험. 첫날에 참기름 한 병을 줍니다. 둘째 날에 계란 한 판, 셋째 날에 수건 5장.
3주 동안 매일 뭘 줍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 이름을 외웁니다. 김 어머니, 오늘 무릎은 어떠세요? 어깨를 주무릅니다. 손을 잡습니다. 무료 효도 관광버스를 태워줍니다. 어르신 한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우리 아들도 내 무릎 안 주물러준다. 그 말이 전부입니다. 그놈들이 파는 건 기계가 아니라 그 3주입니다. 마지막 날에 물건이 나옵니다. 온열 안마기, 회원가 380만원, 24개월 할부로 한 달에 15만 8천원. 그리고 진짜 무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앞자리 10분이 먼저 손을 듭니다. 다 짜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안 든 사람 이름을 부릅니다. 박 어머니는 안 하실 거예요? 20명이 다 쳐다봅니다. 여러분, 그 방에서 안 산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무서워서 사는 겁니다. 그 노인네들 마음을 제가 압니다. 저도 부조금 봉투 앞에서 10분을 서 있던 사람이니까요. 제 아내가 10년 전에 그런 데서 매트를 샀습니다. 150만 원짜리를요. 저는 그때 복장이 터져서 사흘을 말을 안 했습니다. 그 매트를 마루에 세워놓고 이걸 왜 샀어? 이걸 왜만 했죠? 지금 그 매트가 요양원 침대 아래 접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못하니까 이제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사고 싶었던 게 매트였을까요? 저는 요즘 그걸 생각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공짜로 준 물건 값은 마지막 날에 다 받아갑니다. 참기름 한 병이 380만 원짜리 계약서의 첫 장입니다. 그리고 방문 판매로 계약하신 건 14일 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영수증을 꼭 챙겨두시고 취소하겠다는 걸 문자로 보내서 그 문자를 지우지 마십시오. 그날 그 자리에서는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안 삽니다. 집에 가서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그 한 줄을 소리내어 연습해 두십시오. 그 방에서 그 말이 안 나옵니다. 이제 그 집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배영자 어르신 78. 시장에서 40년 반찬 가게를 하셨습니다. 콩자반이랑 어리굴젓을 팔았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8년 전에 보내셨고 혼자 사셨습니다. 통장이 3개였습니다. 하나는 자기 장례비, 하나는 납골 땅값, 하나는 나중에 요양원 들어갈 때 쓸 돈. 3개를 다 합쳐서 6,300만 원. 그 어르신 말이 이랬습니다. 애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나눠놨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나눠놓으신 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제일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실장이 저한테 대본 6번째 장을 주면서 그랬습니다. 어르신이 먼저 다리를 놓아주십시오. 그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어르신 복지 관련해서 확인 전화 드리는 사람입니다. 아, 저도 나이가 있어서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하하. 요즘 어르신들 상대로 사기 전화가 많아서요. 저희가 미리 확인 전화를 드립니다. 그리고 3분쯤 날씨 얘기, 무릎 얘기, 자식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끊습니다. 그럼 담당 조사관 바꿔드리겠습니다. 왜 저였는지 아십니까? 실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 목소리면 열의 9이 끊습니다. 어르신 목소리는 안 끊어요. 같은 늙은이니까요. 여러분, 요즘 사기는 목소리가 늙었습니다. 2026년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대본 7번째 장. 이건 제가 오늘 처음 소리내어 있습니다. 손 떨려서 한 번에 못 읽을 것 같습니다. 봉투를 받은 뒤 곧바로 나오지 마십시오. 3분 이상 머무십시오. 어르신이 음료를 권하면 절대 거절하지 마십시오. 마시고 나오면 신고 확률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나올 때 어르신 손을 2손으로 잡으십시오. 어르신이 자식 이야기를 꺼내면 반드시 끊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요구르트는 제가 마신 게 아닙니다. 대본이 마신 겁니다. 그 손을 2손으로 잡은 것도 제 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만 가져가신다면 이걸 가져가십시오. 그놈들은 돈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다정한 것까지 계산합니다. 요즘 사기는 믿는 도끼가 아니라 지푸라고 내미는 지팡이입니다. 저는 11번째 봉투를 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1층 현관을 지나갔습니다. 경비실 창문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10년을 그런 창문 안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경비실 창문에서는 다 보입니다. 매일 오는 사람과 안 오는 사람이 보이고 가방을 안고 걷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 경비원이 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이미 신고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2 사람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실장 전화는 그날 밤에 꺼졌습니다. 대포폰이었습니다. 통장도 남의 이름이었고 사무실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건 실장이라는 두 글자와 셔츠가 깨끗했다는 것뿐입니다. 조사받는 방에서 형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몇 번째입니까? 저는 11번이라고 했습니다. 그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손이 몇 개의 장롱을 열었는지 세어봤습니다. 그해 12월 법원 304호 법정이었습니다. 배영자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셨습니다. 딸이 팔을 잡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저를 보고 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날 우리 집에 왔던 분이에요. 요구르트 마시고 가신 분. 판사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한참 서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합니다. 내가 왜 아무한테도 안 물어봤는지 아세요? 딸한테 물어보면 엄마 또 왜 그래? 소리부터 나와요. 지난번에 홈쇼핑에서 냄비 하나 산 것도 한 달을 잔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어르신처럼 똑똑한 분은 처음 봅니다. 그랬어요. 40년 반찬 팔면서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지요. 나는 그게 나를 늙은이 취급 안 하니까 그게 좋았어요. 그러고 저를 봤습니다. 그날은 참 고마웠어요. 먼 데서 왔다고 해서 요구르트를 드렸는데 잘 마시고 가셨지. 그게 제일 아파요. 돈은 그 다음이에요. 저는 73 평생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울어본 게 그날이 처음입니다. 아버지 상에서도 안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 법정에서 저는 어깨가 다 흔들리도록 울었고 하려던 말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목에서 안 나왔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받았습니다. 배상 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11개 봉투로 받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90만 원입니다. 그 집들에서 나간 돈은 3억이 넘었고 제 손에 남은 건 190만 원이었습니다. 돌아간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7번째. 이게 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7번째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디서도 못 들어보신 수법입니다. 요즘 그놈들이 노리는 건 어르신 통장만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손과 이름입니다. 어르신을 시켜서 다른 어르신 돈을 받아오게 합니다. 그 종이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류 수거 도우미 모집, 일당 15만 원, 60세 이상 우대, 경력 무관, 신분증 사본만. 이 말이 이렇게도 바뀝니다. 택배 상자 재포장 도우미, 중고 물품 수거 도우미, 카드 배송 도우미, 문화상품권 교환 아르바이트, 그리고 제일 흔한 것, 통장만 빌려주시면 한 달에 50만 원. 제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서류 뭉치를 봤습니다. 그놈들 사무실에서 나온 내부 메모가 증거로 붙어 있었어요. 수거원 뽑는 기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대로 읽습니다. 만 65세 이상, 전과 없음, 말이 느리고 공손한 사람, 손떨림 있으면 가점, 급전 필요한 사정 있는 사람, 자식과 자주 연락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맨 아래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검거되어도 조직 노출 없음, 고령자는 가족에게 알리지 않음. 여러분, 이 한 줄이 오늘 제 얘기의 전부입니다. 그놈들은 피해자에게도 저 같은 심부름꾼에게도 똑같은 무기를 썼습니다. 자식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입니다. 배영자 어르신은 늙은이 취급당하는 게 싫어서 안 물어봤고 저는 아비가 6만 원 모자란다는 말이 부끄러워서 안 물어봤습니다. 그놈들은 우리가 그럴 걸 알고 있었어요. 아예 종이에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체면이 그놈들 장사 계획서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치른 값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과가 남았습니다. 통장은 사기에 쓰인 계좌로 등록돼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카드도 안 되고 연금 통장도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이제 엄두도 못 냅니다. 아파트 경비 자리도 다시는 못 갑니다. 아내 요양원비가 2달 밀려서 요양원에서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50년 친구가 제 전화를 안 받습니다. 경로당에는 못 나갑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손자가 학교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새벽 3시에 옵니다. 그러니 7번째는 이렇게 막으십시오. 세상에 일당 15만 원짜리 심부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넷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그건 일자리가 아닙니다. 신분증, 사본, 통장, 카드, 현금. 이 4개 중 하나라도 달라고 하면 그건 일자리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반드시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 같은 곳을 통해서만 하십시오. 전봇대에 붙은 종이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한번 다녀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경찰서로 가십시오. 스스로 가는 것과 잡혀가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11번을 다녀와서 잡힌 사람입니다. 딸에게 전화한 건 판결이 나고 나서였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30분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이렇게 말했어요. 형수가, 아버지가 모르겠다. 좀 와줄래? 40년 배관하고 10년 경비한 사람이 딸한테 처음 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모르겠다. 형수기가 그날 밤에 왔습니다. 화를 안 냈어요. 왜 이제 말하느냐고 한번 하고는 제 전화기를 가져가서 1시간 동안 뭘 했습니다. 이상한 앱을 지우고 글씨를 키우고 모르는 번호는 아예 안 울리게 해놓고요. 그러고 종이에 뭘 적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 질문 하나 정하자. 누가 전화해서 나라고 하면 이걸 물어봐.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사우디에서 처음 붙여온 게 뭐야? 입니다. 답은 빨간 카세트입니다. 인터넷 어디에도 없는 답이죠. 그거 사서 붙이느라고 저는 그달에 이발도 안 했습니다. 그 종이가 지금 제 집 전화기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종이를 하나 더 씁니다. 우리 아파트 게시판에 손으로 써서 붙입니다. 관리소에서 떼면 또 붙입니다. 5줄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답 전부이기도 합니다. 첫째, 전화로 앱 깔라는 사람은 사기입니다. 둘째, 확인 전화는 내 전화기로 하지 말고 남의 전화기로 하십시오. 셋째, 목소리는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 집 질문을 하십시오. 넷째, 검찰도 금융감독원도 현금 안 가져갑니다. 다섯째, 모르겠습니다. 물어보고 다시 걸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배영자 어르신께는 매달 20만 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제 연금에서 냅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에 그 어르신 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그 돈은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대신 아파트에 종이 붙이시는 거, 그건 계속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용서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 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요양원에 갔습니다. 아내 손톱을 깎아주면서 다 얘기했습니다. 11개 봉투, 요구르트, 법정에서 울었던 것까지 다요. 그 사람은 말을 못하니까 그냥 제 얼굴만 봤습니다. 그러다 제 손등을 손가락으로 톡톡 2번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걸 무슨 뜻으로 알아들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 앞에 놓인 요구르트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요양원에 갈 때 요구르트를 사갑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그걸 한 번도 못 마셨습니다. 그날 그 사람이 밀어준 걸 마셨습니다. 그건 대본에 없는 요구르트였습니다. 제가 처벌받아야 하느냐고 물으시면 저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저도 속은 노인이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그럼 남의 집 6,300만 원은 누가 갚느냐고 하십니다. 저는 두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미담이 아닙니다. 저는 전과자고 그 어르신 돈은 돌아가지 않았고 50년 친구는 아직 제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도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달력 뒷장을 한 장 찢으십시오. 그리고 굵은 볼펜으로 2줄만 쓰셔서 전화기 옆에 붙이십시오. 첫 줄은 이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물어보고 다시 걸겠습니다. 둘째 줄은 우리 집 질문 하나. 인터넷에 절대 없는 것으로요. 그리고 그 종이를 사진 찍어서 자식들 단톡방에 올리십시오. 사진 한 장이면 됩니다. 그게 어르신 통장 3개를 지킵니다. 속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물어보지 못한 게 아픈 겁니다. 여러분, 집 질문은 무엇으로 정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은 사우디 빨간 카세트입니다. 한 줄만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전화나 문자 몇 번쯤 받아보셨는지도 같이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이 배웁니다. 오늘 이야기가 남의 집일 같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 얘기가 필요한 분께 꼭 전해주십시오. 구독과 알림도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조용히 찾아가겠습니다.